재산이 확실히 많다 네. 이렇게 판단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이건 뻔하단 말이죠. 이거는 덮어 씌워져가지고 양식에 따라서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가 반대하는 그런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네, 그 피상속인이 유언을 잘 남기는 것, 또 유언에 고려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산 사람, 이제 상속인이 어떻게 재산을 얼마만큼 어떤 재산들을 상속하는지 상속의 범위를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속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내용도 이런 선택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상속을 생전에 포기하게 되면 상속 포기의 효력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산 사람으로서 제대로 상속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인이 상속하는 그런 과정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김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상속의 범위를 어디까지 이제 봐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돌아가신 분, 우리 이제 피상속이라는데,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의 그 재산을 상속받는데, 이 재산에는 우리가 말하는 좋은 재산뿐만 아니라 나쁜 재산, 즉 부채. 부채를 재산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법에서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문적으로 소극 재산이라 그러는데, 그렇군요. 모든 뭐 좋은 재산이든 나쁜 재산이든 다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으로 상속한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받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받는 거는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채도 함께 받는다. 그렇죠.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상속한다. 그렇죠, 그죠. 그런 이제 그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부채의 종류는 되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인이 빌린 채무, 그게 제일 많이. 그게 뭐 개인적인 채무일 수도 있고, 금융권에 빌린 채무도 있고.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뭐 세금을 안 냈다든가, 뭐 건강보험료를 안 냈다든가, 모든 이제 이런 그것도 다 채무죠. 뭐 그 다음에 누구한테 뭐 손해배상해야 될 채무도 있는데 그걸 안 냈다든가, 은행에 이자도 안 냈다든가, 이런 모든 뭐 그 피상속이 내야 될 그런 채무가 다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될 의무도 이제 상속인에게 있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상속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 그다음에 뭐 과태료 있다고 하면 과태료도 뭐 이를테면 교통 범칙금이 있었는데 그렇죠. 뭐 내야 됩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상속세는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면 받고 나서 내는 거지만 그 피상속인이 원래 내야 될 채무들, 뭐 교통 범칙금 뭐 당연한 거고요. 뭐 모든 그 채무가 다 포함됩니다. 그럼 이제 상속인이 재산만 상속받는다 그러면 그냥 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상속받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죠. 이 문제는 부채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보다 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받는 재산은 아는데 부채의 규모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마 실제 사회에서 종종 많이 있죠.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상속인이 상속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대체로 이제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속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데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보통 이제 방법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단순 상속이라 해가지고 피상속인의 좋은 재산, 나쁜 채무 다 상속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정 상속이라고 그래가지고 피상속인이 물려준 좋은 재산 범위 내에서 그 피상속인이 물려준 부채를 갚겠다.
그 범위 내에서만 요걸 이제 한정 상속 승인 상속이라 하고요. 아니겠다. 이건 뻔하단 말이죠. 이거는 좋은 재산은 쫙 작고 나쁜 부채만 많을 거다라고 하면은 아예 포기를 하는 거죠. 상속 포기.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이 택할 수 있는 상속의 방법은 네. 뭐 재산이 확실히 많다 네. 이렇게 판단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알아서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과 예. 부채가 이제 이렇게 상계되면서 정리가 되는 것이고, 확실치 않다 어떤 게 크지. 그러면 한정 상속의 방법을 그렇죠. 택하는 것이고. 네, 그럼 평상시에 이제 피상속인하고 아무래도 교류가 있었으니까 피상속인이 부채가 많을 것 같다. 뭐 없을 것 같다. 어느 정도 판단이 쓰죠. 이제 불확실함 수도 있고. 불확실하면 한정 상속. 그렇죠. 부채가 큰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아예 그냥 포기해야죠. 상속 포기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을 이제 어떻게 상속 방법을 택하느냐 하는 방법도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단순 상속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가만히. 그럼 한정 상속하고 상속 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상속 포기는 돌아가신 분, 그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정 상속 승인은 원칙적으로 이제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려준 재산 범위 내에서 내가 그 물려준 부채를 갚겠다라고 해야죠. 재산 목록을 아는 재산 목록을 써서 내면 되는 건데 이때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부채가 날라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법은 조금 융통성을 줘가지고 예상치 못한 부채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 가정법원에 한정 상속 승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부채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상속을 하거나 선택을 하면 된다. 뭐 그러니까 절차는 간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가정법원 가서 양식에 따라서 체크해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꼭 뭐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번 시간이 있는 사람은 그냥 가정법원에 가면 양식에 따라서 제출하면 됩니다. 좀 번거로우시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상속인이 여럿이 있는데 한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포기한 부채가 포기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워져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작동되는지. 왜냐하면 이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3명 있다. 근데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가 포기했다. 포기한다는 의미는 법률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번이 포기하면 둘째, 셋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2명만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 된 것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상속이 좋은 재산이든 나쁜 부채든 두 사람에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가 포기한 게 그 사람이 둘째, 셋째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상속 포기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상속인들이 다 한꺼번에 포기를 해야 의미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형제간에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하면 공동으로 다 상속 포기해야 된다.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사이가 진짜 안 좋은 경우에는 본인만 몰래 가서 하는 경우가 있죠. 한정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속. 한정 상속은 특징이 뭐냐면 일단 상속을 하고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갚는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포기하고는 다르죠. 포기는 애당초부터 상속인이 안 된 거고 한정 승인은 일단 상속인으로 다 받은 다음에 그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의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상속인들 간에 이제 함께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상속을 하거나 하는 이제 이런 의견을 잘 조율해서 함께 진행해야 상속인들이 사실 실질적인 이제 피해를 보지 않고
올바른 그렇죠. 상속을 할 수 예,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아주 뭐 주의하지 않으면 예. 그 정말 이제 상속인 하나는 상속 포기했는데 예.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뭐 이제 상속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더 큰 부채를 떠안아야 되는 그런 셈이 되니까 그렇죠. 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참고적으로 이제 그 요즘 사람들이 영리해가지고 이 피상속인이 부채가 많은지 적은지 불확실하니까 일단 상속을 받은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갚겠다 이래가지고 한정상속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는 한정상속 승인이라는 것은 일단 재산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팔아가지고 부채를 갚는 거기 때문에 일단 상속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그래서 한정상속 승인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거를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깜빡해가지고 상속 포기했는데 무슨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느냐라고 하는데 한정상속 승인은 일단 상속을 하고 파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뒤따른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네요. 상속 포기는 아예 처음부터 상속을 안 받은 거니까 받은 게 재산 받은 게 없으니까 팔 것도 없고 양소득세도 없는데 한정 승인은 일단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상속 포기각서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는데요. 이런 많이 거죠? 쓰죠. 예를 들면 그 아버지가 자식 둘이 있는데 큰 아들한테 뭘 주면서 너에게 주니까 나중에 상속 포기한다는 각서 하나 써라. 아니 뭐 부부 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증여하고 나중에 지금 내가 증여해 줄 테니까 상속 권한에 대해서 포기하는 각서를 써라. 뭐 이런 경우 종종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런 각서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 상속 포기 각서의 효력은 뭐 잘 알고 있다시피 모든 권리는 발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뭐 상속도 안 받아도 포기한다. 뭐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 없습니다. 아니 그 상속 권한은 확실히 생길 것인데 미래에. 그런데도 없다는 게 우리 이제 확실히 확고한 판례인데 이제 종종 이런 게 있죠. 재혼을 하면서 새 부인에게 아들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네 새엄마한테는 상속 포기서를 내가 받아두마. 그게 모르고 자식들은 받아두세요 이러고 하는데 그러면 또 이 새엄마는 그래요. 상속 포기서 써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재혼을 합니다. 재혼한다는 얘기는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들이 새엄마는 상속권이 없다. 왜? 상속 포기서를 미리 썼기 때문에. 이런 게 가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속 포기는 미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새엄마가 쓴 상속 포기서는 효력이 없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혼을 앞두고 계신 그러나 자녀가 반대하는 그런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아주 현실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되겠네요. 상속 포기라고 하는 것 미리 할 수 없다. 미리 할 수 없다. 유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분도 다 주면서 너 나중에 유류분 포기해야 돼. 그래 그럼 나 뭐 매덕 먼저 줘. 그리고 유류분 포기약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상속에 관련되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는 게 안 된다. 유류분이라는 게 권리가 생기지 않았는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게 이제 뭐 보통 이제 법을 공부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렇죠. 내가 내 글로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약속이 효력이 없다. 그렇죠.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재산을 상속받느냐, 상속받는 재산에는 적극적인 재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 부채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상속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상속인들 알아둬야 되겠고요. 상속을 받는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재산보다 큰 경우에는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라고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러나 한정상속과 상속포기라는 방법을 택할 때는 상속인들이 함께 그런 결정을 해야 상속인들 간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 이제 우리가 공부해 봤고요.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속포기각서의 법률적인 효력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 봤습니다.